여러분, 호박씨 좋아하시나요? 몸에 좋다더라. 슈퍼푸드라던데? 그래서 매일 한 줌씩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견과류나 씨앗류가 건강식처럼 권장되다 보니 호박씨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올라오죠. 그런데요,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나이, 지금 드시는 약, 이미 가지고 계신 질환, 이 세 가지만 달라져도 같은 호박씨가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호박씨를 무조건 피하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는 괜찮은 음식인가? 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호박씨가 내 몸에 맞는지 아닌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왜 호박씨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호박씨에는 마그네슘, 아연,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건강, 근육 경련 완화, 면역력 이야기까지 나오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영양소들이 특정 조건에서는 과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햇볕이 적당하면 좋지만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는 것처럼요. 이제부터 호박씨를 조심해야 할 5가지 상황을 중요도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경우. 혹시 예전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호박씨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다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이미 결석을 한번 겪은 신장은 결석을 만드는 법을 기억하고 있다고 의사들이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호박씨를 드시는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매일 섭취는 삼가시고요. 소량 간헐적 섭취만을 권합니다. 4위, 저혈압이 있는 경우. 혈압이 좀 낮아요. 이 말 가볍게 들리지만 노년층에서는 어지럼증, 낙상 위험과 직결됩니다. 호박씨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미 혈압이 낮은 분이 호박씨를 꾸준히 많이 드시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분들, 호박씨 섭취량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3위, 이뇨제 복용 중인 경우. 고혈압이나 심부전 때문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면 라식스, HCTZ 같은 약들입니다. 이뇨제는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을 같이 빼냅니다. 그런데 호박씨는 미묘하게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이 조합이 반복되면 저칼륨 혈증, 즉 근육 약화, 심장 리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쥐가 난다, 맥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음식과 약의 상호작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위, 소화기 질환. 호박씨는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문제는 장 상태가 약한 분들입니다. 이미 상처가 난 장에 거친 섬유질이 들어오면 마치 사포처럼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 설사, 복통 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 않은 호박씨,
껍질째 섭취는 특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위, 당뇨병 및 혈당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호박씨 자체가 당을 올리는 음식은 아닙니다. 문제는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메트포르민을 복용 중인 경우 호박씨의 특정 성분이 혈당을 예상보다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땀, 손떨림, 갑작스러운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인데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약을 드시는 분에게는 좋은 음식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호박씨를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루 한 작은 숟가락 용량만, 매일은 말고 주 2, 3회 정도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섭취해 주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호박씨가 부담되는 분들은 어떤 씨앗류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비슷하니까가 아니라 왜 더 안전한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씨. 해바라기씨는 호박씨보다 옥살산염 함량이 낮고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노년층의 혈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혈압 변동에 민감한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햄프시드. 햄프시드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육 유지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과하지 않아 과민성 대장이나 노년층 소화기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근력 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대안입니다. 치아씨드. 치아씨드는 소량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씨앗입니다. 물에 불리면 겔처럼 변하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변동이 큰 분들에게 호박씨보다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물이나 요거트에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아마씨.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심혈관 건강과 만성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르몬 변화가 큰 노년기에 혈관 보호 측면에서 의학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식품입니다. 다만 통째로 먹기보다는 갈아서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씨앗이 더 좋다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선택, 약과 충돌하지 않는 선택, 매일 먹지 않아도 되는 선택, 이 세 가지입니다. 시니어 건강 정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댓글에 1번부터 5번 중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호박씨를 드시는 60세 이상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병원 방문을 줄이거나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